안녕하세요. 여행의 숨은 이야기를 담는 곳 채널 우리의 여담 첫 문을 엽니다. 저는 김입니다. 옆에 저와 오랜 세월 함께 하신 황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뭐 그런 일들로 관련해서만 여행을 자꾸 여행에 대한 일을 계속 해왔고, 다년간 여행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다녀서 이 여담에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네. 여담을 시작한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행 비즈니스라고 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다녀왔다, 여기는 어떻다, 저기 가서 뭐를 먹었다, 숙소는 뭐가 좋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빠진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나 개인의 감상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겪었던 좀 더 현실적인 뭔가 전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업적인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는 아이템들, 인종차별이나 파업, 그리고 생각지 못한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 현장의 역사적인 것에 뒤에 있는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담에 남기고자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갖습니다. 저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인솔자 일을 하고 있지만 가다 보고 이제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 관광 유튜버들을 보면은 저 1차원 정보 전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실 현실이고 네. 또 더 깊숙한 얘기를 나눈다는 시간도 좀 없고 그런 정보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기왕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여행 가서 좀 더 아드레날린이 나닐 수 있는 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하나씩 더 장착해가지고 좀 더 어떨 때는 깊숙이 어쩔 때는 한 발 떨어져서 그 관광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들의 맥락이나 뒤에 있는 배경, 현장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던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두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여행을 해왔고 어떤 그런 일을 해왔고 어디 장소로 많이 갔다라는 그런 제반수를 말함으로써 좀 더 저희 이야기의 신빙성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업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탈리아에서부터 생활하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태리 어디죠? 이탈리아의 피렌체요. 플로렌스라고 하죠. 그 이후에 같은 여행업 중에서도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도매상 일을 오래 했고 소매상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일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었죠? 처음에? 저는 사실 여행이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배를 타려고 하는 거였었고요. 아하. 근데 배 타는 거는 그 당시 사정상 쉽지 않아서 네. 뭐 가족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배 대신 이제 항공사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어떤 국내 항공사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해왕사로 들어가가지고 외항사에서도 뭐 영국항공이랑 아메리칸 항공 쪽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사를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한 7, 8년째 예, 네. 해외여행 인솔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항공사로 간 이유는 네. 무료로 항공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행 일을 오래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묻지 않겠어요. 네. 넌 여행 관련 일을 하니까 여행을 많이 가겠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일은 여행을 잘 가도록 여행을 준비해서 보내는 일이지 내가 칠레레 팔레레 쫓아다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려는 목적 하나로 항공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항공사 다닌다고 다 해외여행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별화하게 여행을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여행업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상황인데 그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게 이 채널의 기본적인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정이 하면 다 알겠죠. 감독 이야기나 아니면 뭐 선수를 기용을 어떻게 했다. 심지어 이제는 뭐 축구로 청문회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 그 축구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를 빼놓고는 유럽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뭐 기독교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히브라이즘 뭐 그 두 개의 축축이 당연히 있지만 축구도 최소한 3, 4% 정도의 어떤 영향력 유럽 문화에 네.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스포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번 코너에 대한 얘기는 김님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행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여행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은 테마를 정해서 가는 거다. 아무 기대하는 것 없이 그냥 가서 쳐다보는 것과 테마를 잡고 가는 것은 다른데 요즘은 그 중에서도 축구 경기 관람이나 이런 테마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던 게 스페인을 가는 일정 중에 마드리드를 그렇게 많이 포함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었죠. 목적지가 아닌데 이강인 선수가 스카웃되는 것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리 일정 중에 마드리드 좀 어떻게 넣을 수 없냐라고 하는 문의가 폭주했던 적이 있어요. 야, 대단하군요. 마요르카를 우리나라에 아주 폭발적으로 알리게 된 것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강인 씨가 마요르카에 스카웃되면서 큰 역할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중에 마요르카를 아니테 그 애국가를 작곡하신 아니테 선생이 말년을 보내기는 했지만 마요르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퍼센트 됐겠었습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굉장히 작은 섬이잖아요. 네. 거기도 구단이 있었군요. 저는 축구 잘 몰라가지고. 그럼요. 거기 전용 구장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축구하고 그 가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EPL이나 라리가 같은 축구 경기는 느끼는 생동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경기하는 데의 룰과 그 경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는 그 경기의 룰은 옷을 잡거나 끌어채거나 이러면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허리나 어깨로 상대방을 그 과감하게 밀어서 그냥 그 제끼는 게 아니라 날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생동감이나 이런 게 틀린 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열기를 느껴보기 위해 예, 직접 참관을 위해서 가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표 구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게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건 거죠. 예를 들면 가면 언제든지 자기 스케줄은 일주일인데 가면 언제든지 경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EPL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었어요. 아니 왜 주중에는 경기를 안 합니까? 자기가 가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하고 비싼 선수들이 두 분 오셨다고 갑자기 경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 라고 역발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늘 그 메시가 일주일 내에 그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관람료는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인당. 1인당이요? 1인당. 그러면 2부 리그나 그 인기가 없는 팀은 좀 경우의 수가 틀리고요. 티켓을 구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기장의 직관보다 경기가 있는 날 그 도시의 펍이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기를 느껴보는 그게 현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그것도 재밌는 주제 같아요. 그 여행을 하는데 사실 가성비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 가끔 써야 될 때는 써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이태리 피렌체를 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뭐 노란색 슈트가 있으면은 그게 뭐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든 사야지고 싶은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투스타 미쉐린을 가보고 네, 싶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페이블 비치에서 골프를 치는데 뭐 500불을 주고 이걸 칠만한가 안 칠만한가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뭐 물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정도로 비용을 냈음에도 아직까지 기억에 너무 좋게 남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축구도 뭐 50만 원 그 축구를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경기가 진짜 평생을 가져갈 만한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정도도 투자할 만하겠네요, 그죠?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는 세대가 바뀌면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로 세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소유의 세대였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차를 산다, 뭐 좋은 옷을 산다, 명품을 산다 이런 소유의 세대였다면 지금은 체험의 세대로 바뀌고 있다. 그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500불짜리 골프를 친다든지 투스타 미쉐린 투스타 식당을 간다든지 하는 게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저녁이라는 거죠. 그거에 내가 원한다면 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을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에 경험으로 소비하는 세대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네. 근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뭐 집을 포기한다든지 결혼을 포기한다든지 뭐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걸 네. 포기를 함으로써 거기에 남는 자금을 어떤 경험에 소비하는 거로. 뭐 그거는 어떻게 이 사람 주관에 따라 다른 네네. 거지만 약간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더 자기 과소비를 한다던가 그런 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과소비 운운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면 그 나이 든 세대라는 게 표가 나는 그 되지 죄송합니다.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가시죠. 사실 축구를 하면은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 영국이 자기가 맨 처음에 시작하겠다는 걸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 아시죠 혹시? 네네. 자기들 원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대영 제국과 분배해가지고 네. 이 식민지를 많이 거래했으니까 자기가 그쪽 가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게 사실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이 처음 그 시작했다는 측면보다 네.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이템 하나를 자기들이 폭넓게 퍼뜨린 종주국이다라고 이야기한. 뭐 쉽게 이해하면 해가지고 될까요? 뭐 축구 같은 예를 들어서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 이렇게 차가지고 노는 게가 그게 영국이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놀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 영국에서 그거를 룰을 만들고 오케이. 예, 자기 식민지라든지 네네. 자기 관련국에 퍼뜨리는 역할을 한 게 영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면 벌쩍 뛰기는 하겠지만 뭐 하여튼 하나의 역사적인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네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가서 경기를 그 본다라고 하는 게 유명 선수를 직접 본다는 측면도 있고 응원 문화, 여러 사람들이 한 순간에 경기를 보면서 몰입하는 그 몰입의 순간을 즐긴다라고 그 에너지의 일부가 된다라는 그 느낌을 즐기는 것이 축구 경기든 스포츠 게임을 직관하는 의미이지 않는가라는, 그러고 그 이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제 가슴에 와닿는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연극이라든지 네. 뭐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아니면 뭐 그 오케스트라에 대한 연주 같은 네. 거를 직관하는 거랑 이 녹음하고 듣는 거랑 천지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축구도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가서도 이게 운 좋으면 축구 같은 것도 좋겠긴 하겠지만 뭐 사실 조금만 성당에서 그 아마추어들이 티켓을 팔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BPR로 들어가면서 티켓을 뭐 1유로인가 2유로 내고 들어가서 그 여행자로서의 그 피로를 풀면서 그 연주를 관람하는 게 사실 뭐 유명한 뭐 낭낭이라든지 그런 연주곡을 녹음한 거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동이 컸던 적이 훨씬 더 많은 거가 좀 비슷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왜 말씀하셨던 게 성당이나 이런 곳에 자그마한 연주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때 지나가면서 그 연주회 안내장을 봤었거든요. 근데 비도 오고 해서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갔었어요. 갔는데 저 말고 한 3명 정도 더 있고 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하의 그 오르간 연주였는데 그걸 수사님이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떠들고 있던 중국인 커플인 것 같은데 한 15분 있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그 감동스럽게 듣고 있는데 중간에 음악이 멈추더니 이 그 오르간 닿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수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뭐라고 이태리 말로 하세요. 여기 내용을 대충 짐작해 보니까 날도 춥고 듣는 것도 니밖에 없고 그만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기는 해요. 네. 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 큰 연주하시는 공연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연주하시는 분도 사실 무대에 우리나라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설만한 공연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실 그런 또 성당이나 교회 같은 거는 사운드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기본적이니까, 해준 때 장착된 거니까 그런 아마추어들도 이 연주 무대 경험을 하고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즐기는 것도 참 그런 문화는 굉장히 좀 부럽고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저는 영국이 그 자신들이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EPL에 대한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물론 현장에서 보면 그런 중계에서 볼 수 있는 중계 화면이 보여주는 그런 세밀함보다 그냥 열기에 동참하는 것에서 그치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펍의 열기를 보면 펍에서 현지인들이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양면성을 사실은 느끼게 되죠. 사실 제가 아까 항공사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항공사인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영국 항공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처음 뵀었어요. 예, 영국 항공에 대한 좀 애정이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도 가장 출장 종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로 즐기는 게 이제 펍이었죠. 그렇죠. 펍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그냥 술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펍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마을의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 그렇죠. 훨씬 더 심하고요. 이제 스페인 가면은 이제 그게 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바라는 것도 거기도 술집 같은 개념보다는 어떤 사랑방 같은 느낌이 있듯이 파리 같으면 카페가 될 거고. 예, 그렇죠. 네. 이 영국에도 펍이라는 건 어떤 사랑방 역할, 동네 사랑방 역할 네.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또 맥주 마시면은 500cc 마시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500cc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단위를 파인트로 쓰는 거니까 하프 파인트, 파인트 이런 걸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생각이 좀 나네요. 펍 문화가 그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이야기가 제가 좋아하는 역사진가하고 그 서로 섞여 들어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영국의 축구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안 좋은 측면에서 대처를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어떤 측면이냐면 원래 영국의 축구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로화되기 전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민 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 구단의 선수들은 일반인이고 주말에 조금 더 게임을 가지는 그 정도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생활인인 건 거죠. 그러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경기를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을 가는 게 기본적인 출발이었었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사실 음악도 필하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빈에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호 같은. 조금씩 돈을 내 가지고 네네.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처럼 영국도 마찬가지 자기네 동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조기 축구 네. 같은 거에서 자기가 기부금 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뭐 옆집 사람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 축구 하니까 네네. 다른 동네에서 오면은 이제 가서 응원하는 거가 시발점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주말에 경기를 뛰는 사람들의 단결력이 높아지고 이런 그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과 거기에 관람을 오는 관람객들의 끈끈한 연대일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연대가 강해질 수 있는 요소는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조합의 결속도가 높았던 게 항만이나 철도, 탄광 노조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대체로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EPL에서 강팀으로 열거되는 팀들이 요즘은 물론 뭐 아랍 자본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런던이나 이런 곳에서도 발달하기는 했지만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뚱맞게도 뉴캐슬이나 이런 큰 대도시가 아닌 곳에 팀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출발이 있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는데 네네. 썬더랜드라고 축구 네네 아, 네네. 예 거기에 대한 그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아마 쉽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가 아주 고스란히 잘 펴져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이해되고 당기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는데 꼭 한번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그렇죠. 그런 영국 문화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그 영국 그 축구 문화, 네. 팝 문화를 충분히 그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느끼시면은 나중에 여행 가서 그래도 훨씬 더 그 영국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라든지 예, 그렇죠. 다른 그 깊은 속내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문화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겠네요. 팝 문화라는 게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제 대체 이야기를 마저 드리면 안 그래도 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을 펴는 데에 대처한테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것은 노동조합이었는데 그 노동조합이 뭉치는 계기가 되는 게 축구고 축구 경기 중에 하필이면 그 시기에 힐스버러 사고라고 압사 사고가 나거든요. 아, 그 훌리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훌리건하고는 경우가 사실은 틀린 거죠. 어, 우리가 이해하는 훌리건하고 그 당시에 그 열성 그 축구 팬하고는 사실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 그때 있었던 원인을 그냥 무질서에 의한 압사 사고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입석이었고 입석이었기 때문에 아까 피라모니 이야기처럼 일반 노동자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서 친구와 가족을 응원할 수 있었는데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입석을 없애고 그리고 연간 회원권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기존에 응원하던 옆에 동료들은 경기장에서 밀려나고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응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팬들은 전부 다 펍에 몰려 있고 경기장에는 돈 많은 사람이나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만 몰려 있는 거죠. 아이러니죠. 상황은 바뀌었더라도 응원 문화를 가장 잘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리버풀의 응원가고 You Will Never Walk Alone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시면 아시는 노래일 텐데 나중에 자막을 한번 깔아주시기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대처 정부의 파업 그 탄압에 맞서서 항만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그 파업의 제일 앞에 축구 선수들이 서는 거죠. 뭐가요? 축구 선수들이 그 파업의 제일 선두에 서는 거죠. 그때 울려 퍼지는 노래가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를 알고 리버풀 경기장에서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수만 명이 떼창을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노래 좋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많은 겁니다. 덕분에 뭐라 그럴까 영국 축구의 오리지널을 들으니까 저 좋네요 진짜. 그래서 축구를 제대로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네 리버풀 가라라고 저는 추천하기는 합니다.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찾아보는 게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역시 어떤 무엇이든지 장소든지 행사든지
그 히스토리를 알고 그 스토리를 보고 알고 보는 거라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광기 어린 그런 응원에 네. 사실 약간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눈길보다는 이제 애정의 눈길로 볼 수 있을 것 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그 한 장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도 그 축구팀이나 뭐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할 때 거리 응원했던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하고 그 퍼레이드 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아까 홀리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전 리버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그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고 온 선수단을 반기는 모습은 예, 그 사진 한 장으로도 굉장히 예, 인상적이긴 하죠. 저는 뭐 축구는 모르지만 펍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면 네. 이 팁이라고 보다도 제가 실수한 얘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주문 단위를 몰라서 네.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그들 단위는 하프 파인트, 파인트 단위. 예, 이런 거를 주문을 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시원한 맥주가 없다는 거. 아, 네. 네, 아시다시피 그쪽은 라거 맥주가 아니라 에일 맥주라서 네. 향을 증기해서 기본적으로 좀 실온하고 비슷한 온도로 마셔야지만 제 향을 느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한 잔을 시원하게 쫙 원샷에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한 잔 가지고 1시간, 2시간 예, 늘려서 마시기 때문에 한 잔 먹고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먹고 한 잔 더 주세요. 저쪽에서 바텐더가 굉장히 많이 놀랄 수 있다라는 거. 네, 좀 여유 있게 예, 영국 술은 향을 즐기면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사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찡한데 이사를 끝내고 그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그 땀도 샤워하고 시원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단골인 이자카야를 갔어요. 네네. 거기를 가서 제가 한 짓이 QR 코드로 주문을 하거든요. 예. 그 맥주를 3잔을 주문을 했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왜요? 하여튼 주세요 해서 쭉쭉 반성하게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것처럼 서로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여행하고 그 여행이 삶으로 스며드는 여행, 서로 여행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쳐다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뭐 오늘은 뭐 영국 관련 그리고 팝, 축구 이런 네. 거에 대한 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저희 전공인 이제 네. 항공이라든지 네네. 굉장히 기내 궁금한- 비서라든지 네. 뭐 이랬으면 더 좋은 문제에 네.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국이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음에는 한번 그 전공 분야니까 네네. 예 일반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기기묘묘한 게 많지 않겠어요? 하여간 최대한 모르실 만한 거 예, 네네. 이런 거 알면 좋은 거 이런 그렇죠. 내용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예, 네. 또 다음 촬영 해가지고 업로드 할 때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이었었고요. 네 저는 김이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